저희가 지금 현장 국방부 쪽인데요. 부승찬 전 대변인 군검찰 다시 출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 한번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 알 겁니다. 방첩사도 알고 군검찰도 알고 없기 때문에 대변인 정면을 보고 말씀하세요.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전 대변인께서 책에 기술하신 SCM 내용이 네, 이미 뭐 언론에 보도된 그럼요. 다 취지이신 거죠. 예, 다 찾았고 그다음에 책 내기 전부터 찾았었고요. 찾았고 그거를 이제 서부지법에 냈었고 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군사기밀을 누설해서 이런 고초를 겪을 만큼 제가 15년을 군사기밀을 다뤄왔고 보안점검을 해왔고 그리고 그 분량 자체가 2페이지 반 A4지로 한 장 정도가 됩니다. 한 장 정도가 되고 책 출간할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천공 언급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괘씸죄로 보고 있고 제발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력의 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번에 그 법원에서 그 서적 출판이 기각이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저는 기각이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정의에도 따르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이라는 게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SCM 관련 내용이 비밀이라고 해서 그러면 장관이 하품한 것까지 비밀이 될 수 있느냐, 모두 발언이 비밀이 될 수 있느냐, 서욱 장관을 초대한 게 비밀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군사기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모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뭐 출마 이야기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저를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내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내모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사실은 너무 비상식적인 걸로 이렇게 탄압하고 이런 게 과연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예. 어떻게 계속 대응하실까요? 뭐 대응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따지고 그다음에 논리 싸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첩사나 군검찰이나 명확히 알 겁니다. 이게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 이게 군사기밀이라면 군사기밀로 주장한다면 군복들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경찰 조사도 좀 임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대응하고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2번 출석했고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그 항고를 했어요 국방부가 예. 그 가처분 결과에 네. 대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이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결정문에 나와 있잖아요. 좀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런 권위에 맞게 전문성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걸 어떻게, 그냥 무대뽀로, 부승찬을 괴롭히겠다는 이 일념 하나로 그렇게 할 수 있냐. 결정문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처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 피보정 권리가 없다. 이렇게 결정문에 명확히 명시가 됐잖아요. 그런 점이 좀. 뭐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아까 총선 질문도 잠깐 나왔는데 예. 그 좀 시기가 이르긴 하지만 네. 그 지역구나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 고향이나 이쪽으로 아니, 뭐, 아직까지는 고민 안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번 정권에 맞서겠다. 너무 비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군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시는 변함 없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생존 관련된 의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육군 참모총장이 저한테 한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군복을 15년 입었지 않습니까? 보고 체계가 있잖아요. 총장한테 보고되는 게 그냥 다 무시하고 소설을 보고합니까? 그리고 비서 라인들 보고 라인에서 그거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총장한테 보고합니까? 그건 군복을 입었던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확인한 것도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책에 쓴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이 사건 불거지고 나서 남영신 전 총장이랑 좀 대화. 아유, 전혀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연락이 온 게 없고요. 저도 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화드린 예. 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금 군검찰의 조사를 이제 받으러 가고 있는 그 모습 함께 하셨는데요. 자, 이 지금 보면은 기밀 누설 혐의로 네. 자서전에 자신의 책에 기밀이 누설됐다라는 혐의로 이제 군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말씀 좀 들으셨는데요. 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사실 부승찬 전 대변인이 쓴 책에서 네, 천공 문제가 언급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마 네, 천공 관점을 문제가 언급이 안 됐으면은 네, 군사 기밀 문제로 저걸 국방부가 걸지 않았을 거예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예. 천공 문제가 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겠죠. 아하. 그래서 어떤 제보자를 뭐 고소 고발 이런 거 비슷하게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저것이 발단이 된 건데 다 이렇게 좀 어떤 제가 봤을 때 천공 문제가 되니까 다른 이슈를 잡아서 아하. 군사 기밀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군사 기밀 위반으로 제기됐던 것이 SCM에서 논의됐던 네. 얘기를 거기에 기록이 됐다. 그 음. 내용이 비밀이란 얘기예요. 네. 그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음. SCM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해요. 그것을 안보 협의체라고 해서 네. 영어로는 SCM이라고 합니다. 그런 회의를 할 때 회의 내용은 다 비밀이죠. 그렇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서 SCM 성명서를 한미가 같이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 확장 억제 약속도 하고 뭐 네, 여러 논의됐던 가지. 게 쭉 얘기를 하죠. 음.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부는 이제 대변인을 통해서 또 백불이나 네. 이런 거 할 때 또 발표를 하는 거고요. 아하. 그래서 사실 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가 하면은 군에서 회의는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는 대다수가 비밀 회의입니다. 거기에 대다수 대변인이 참가하잖아요. 네, 그럼 회의가 끝나고 나서 대변인 나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의를 자체로 해요. 이것까지는 발표하고 이건 하지 말자. 음. 발표하면 비밀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발표 안 한 거는 비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SCM 회의록 자체는 대부분 사실은 비밀로 전환은 하지만은 네. 대부분 공개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냈던 뭐 브리핑 것들이 내용이. 한미 공동선언문으로 하기도 하고 네. 양계 장관들이 나와서 브리핑도 브리핑을 하고 하기도 하고. 또 대변이 백브리핑도 하고 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일부 아닌 내용이 들어 있다라고 해서 군사 기밀을 위배했다 하고 지금 군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것은 제가 봤을 때 많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네. 왜 군이 자꾸 정치적으로 휘말리는지 모르겠어요. 천공 문제는 이미 정치적인 사안으로 됐잖아요. 네. 여기에 군이 더 이렇게 또 그것을 옹호해 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서 군은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네. 자청해서 더 이렇게 군 검찰을 동원을 해서 저렇게 조사하고 군사 기밀 위배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려됐던 것은 저 책을 인쇄했던 출판소까지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을 맞아. 군 경찰에서 군 검찰에서 검찰에서. 했잖아요. 군 검찰은 군인입니다. 네. 군인이 민간 출판사를 압수수색하면 어떻겠어요? 국민들 시선에서 보면은 민간 사찰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군사 위반이면 군사 위반 그 파트 그 항목을 가지고 이게 위반이냐 아니냐만 다툼 되는 것인데 네. 왜 출판사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아하. 저렇게 하는지 그러면서도 민간 사찰이라는 어떤 우려 이런 거를 스스로 덮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네.